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3월 16일 뉴욕 3대 지수는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2018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금리 인상 폭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55% 급등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24% 급등 마감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77% 폭등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의 일중 차트인데요. 장중에 이제 오전 중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연준 FOMC 결정이 나온 2시경 이제 급속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상승폭이 대거 축소를 했다가 이후에 안도랠리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대로 하락분을 반납을 하고 폭등을 하는 V자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역시 이와 같은 V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섹터별로도 원유와 유틸리티주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고르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5% 가까이 올랐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상위 종목이 모두 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월가 투자회사 한 곳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6.6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같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한국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시장 금리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2%로 장중 다시 튀어오르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먼저 FOMC 소식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연준은 오늘 3월 FOMC를 열고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의 범위를 0.25%에서 0.5%로 올리면서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25bp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연준이 오늘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올해 말 기준금리 목표치가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25bp 인상, 이걸 이제 계산을 보면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네, 오늘 이제 최초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6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 결정은 연준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 중 8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이 오늘 FOMC를 열고 발표한 성명입니다. 이제 오늘 성명에서 이제 이전 성명과 달라진 점 중에 가장 큰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대거 삭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성명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꾸준히 문구가 있었던 반면에 코로나 관련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새로운 문단을 추가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굉장히 심각한 인적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도로 불확실하지만 단기간 영향을 가늠해 봤을 때 이제 물가에는 상방 압력을 끼치고 성장률에는 하방 압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금리를 인상을 한 것인데요. 연방기금 금리 범위를 0.25%에서 0.5%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위원회는 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이제 FOMC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그리고 기관채 그리고 MBS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는 at a coming meeting이라고 해서 향후 이제 열리는 회의, 그러니까 향후 회의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대차대조표 축소에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성명문에 보면은 이제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발생을 했다고 써져 있고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 말씀드린 대로 50bp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발언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멘트가 이제 5월부터, 이르면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는 추가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수준이라면서 더 이상 경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비상적인 통화정책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통화정책은 정상 수준으로 복귀를 해야 하고 금융 여건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 FOMC 의사록은 대체로 이제 조금 매파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시장의 예상 폭인 25bp로 인상을 하면서 불확실성은 줄여줬지만 향후 인상에 대한 여지를 분명히 열어뒀고 올해 6회의 추가 인상, 총 7회의 인상과 이르면 바로 5월 FOMC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문제의 경우 이제 거의 여름 이후에 좀 연준이 이거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5월부터 바로 이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FOMC 성명문이 발표된 직후에는 이 성명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또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준이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안도 랠리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급반등하는 V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연준은 이날 이제 수정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연준이 제시한 경제 전망표인데요. 올해의 경우, 올해 GDP 성장세의 경우 2.8%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에 연준이 올해 전체 GDP 성장률로 4.0%를 제시했었는데요. 이것을 2.8%로 대폭 낮춘 셈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크게 성장치를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 그리고 2024년 내후년은 2.0%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죠. PCE 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이 4.3% 상승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기존 전망치였던 2.6% 대비 대폭 올린 수준이고요. 내년에도 2.7%의 물가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에는 3.5%의 실업률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FOMC에 대한 전문가 평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릴리프 랠리라고 하죠. 이제 좀 안도감에 따른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 심리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급격한 상승세가 있었지만 연준의 FOMC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인데요. 이것은 very aggressive move, 연준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향후 앞으로 유연함을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인플레에 대항하기 위해 연준이 해야 하는 것은 실질금리를 플러스 영역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팩터를 고려하고 나서도 금리가 실질적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7%를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좋은 상황도 아니고 또 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개시한 긴축을 이제 향후 앞으로 해 나갈 때 어떤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략가인데요. 오늘 시장은 25bp의 금리 인상, 오늘 발표되는 어나운스먼트 발표 사항을 프라이스된 대체로 선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반영의 힘이 참 무섭죠. 이렇게 매파적이고 긴축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이제 현실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behind the curve, 이제 뒤처져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인정을 했고,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정말 많은 캐치업이라고 하죠. 이제 따라잡아야 할 것이 정말 많다. 즉, 금리를 큰 폭으로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 또한 이런 일련의 금리 인상과 또 대차대조표 축소에 적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up to the market이라고 했죠. 시장에 달려 있다. To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the hawkish stance.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에 시장이 더욱더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준 금리 인상 발표가 난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2.2%로 상승을 하면서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고요. 네, 이제 경제학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올리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실제로 이제 연준이 과거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네, 이제 분석기관이 1946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과거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주가는 평균 1.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기의 평균 상승률이었던 5.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주가가 반드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과거랑은 다를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코로나 팬데믹 때 풀어준 어떤 전례 없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과정이고 그 전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역사적인 랠리를 보여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긴축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이 긴축 사이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만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조금 우호적으로 만들어줬던 요인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했고요. 이런 소식에 이제 유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서울물 WTI 가격이 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네, 휴전 기대가 아무래도 커지면서 이제 증시를 짓누르고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소폭 이제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후경에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30일 후에 러시아의 공식적인 디폴트가 선언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이것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 이후 첫 외화 디폴트 사태에 빠지는 것인데요. 또 러시아는 1998년 루브라 국채 디폴트 이후 첫 디폴트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이 이제 현재 이제 이자 지급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했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금융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외화 보유액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이 달러 채권에 대한 달러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루블화로 만약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수용할지 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시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참가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연준의 첫 단추를 이제 꿰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시장은 상당한 안도 랠리를 보였지만 연준의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3월 FOMC 내용이 매파적이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투자자들이 이를 해석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